이게 취임하시고 첫 번째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사님과 달리 뭐 산하단체나 이쪽 부분은 의회하고 협치를 하고자 할 생각이 없어요. 지방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지방공사죠.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광고 선전비, 국외 업무 여비가 대폭으로 증가했고 국내 여비는 줄었고 연구 R&D 비용은 팍 줄었어요. 이런 비슷한 시기에 GH가 한 39, 70억 정도의 광고 선전비가 증가했고 SH는 84억, 7.6%가 오히려 감소했고 비슷한, 우리보다 좀 규모는 작지만 인천도시공사는 24.5%가 감소를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못된 예산, 좀 부적절한 예산을 시정할 권한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시정 요청을 하면 GH는 바로 그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기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취임하시고 첫 번째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방향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사님과 달리 뭐 산하단체나 이쪽 부분은 의회하고 협치를 하고자 할 생각이 없어요. A94블록이라 동탄에 신규 사업 동의안을 받은 때 경기도에서 최초로 품질을 보장하는 100%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갑자기 사전 분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런 내용을 써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작년 매출 규모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에 따른 성과급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해서 이렇게 봤던 것을 큰 따옴표를 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 신문사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혹시 자기네 신문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들어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하겠다고 들어오는 걸 알고 있냐. 저는 김태형 의원이 낸 보도자료 소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올렸다. 근데 이걸 문제 삼아서 그 언론사 포함해서 한 10여 개의 언론사에다가 같이 동시에 중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GH가 보도자료나 언론 뭐 그런 관련해서 중재 신청을 한가 있는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최근 3년간 GH가 5건이 있어요. 근데 이 5건이 공교롭게도 현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한 내용이 전부 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GH가.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의회하고 협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지사님이 협치를 하는데 산하단체 대표가 말을 안 듣는 거지. 바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들어오고 제가 또 다른 경로는 고발을 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건 전 의회를 겁박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사님이 원하시는 협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과연 이게 김동연 협치인가? 그런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조사를 해달라고 도시주택 지사님 계시는데 요청을 했어요. GH 답변. 일단 경기도에서 대외비라고 써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설사 유출을 했어도 대외비가 아니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골자입니다. 이게 과연 지사님이 원하시는 협치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형 의원님 세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그 예산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홍보비하고 또 국외 여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공공기관, 특히 경기도 28개 기관 중에서도 큰데 몇 군데에 대해서는 자율경영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 12월 달에 도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정이나 의견이나 또는 이런 거를 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경영과 관련돼서는 그 기관과 기관장에게 경영권을 많이 맡기되 그 최종적인 책임은 기관장이 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거나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게 있다면 이건 기관장 책임을 지면서 또 성과를 내는 것이 자율경영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번 도시주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언론 조정 관련해서는
의원님 질의에 이번에 준비하는 준비하시면서, 과정에서 네. 알게 됐어요. 도나 도의 공공기관이 이 편파 왜곡 보도가 있다면 적정한 반론권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도 의원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은 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이계삼 실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실장님께서 바로 GH에 어떻게 연락을 통해서 GH가 철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시택시에서 이겨서 취하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게 더 그렇죠.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겁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편파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론권은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도민 알 권리나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 준법감시위를 도청에 들은 것에 대한 조례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답변 준비해가지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GH의 답변이 대비도 아니고 이게 나온 게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본다는 전제하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출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공개업법에 따라서 사업 규모 500억 이상은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올 9월 임시회 때 도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 면은 GH가 쓰는 면인데 여전히 경기도용 지분 적립주택. 저는 이거를 의회를 겁박하는 것밖에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아까도 50여억 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의결받기 전에 작년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봤더니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대표자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GH를 관계자나 GH를 배임죄로 고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건으로요. 저는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뭐 그러면 그럴싸한까지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또 그러면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이제 감사를 독립기관 독립위원회로 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감사를 요건에 대해서 받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예컨대 공공임대 아무리 해도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자기 집 소유에 대한 그 열정을 마다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을 통해서 그런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 파일럿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GH나 이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두 가지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사업 시행의 계획만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희망을 많이 주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점에서 조금 앞서 나갔다는 측면. 두 번째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했더라면은 우리 도의원님들도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빠진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주무 실국을 통해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저도 제 주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저라도 고발을 할까 하다가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단 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면 감사 내지 더 필요하면 적절한 절차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친환경차법이라고 하고 내용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50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가진 데서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필수적으로 구축하여야 되고 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지켜야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이 학교의 전기차 충전 시설 대상 학교하고 시설이 얼마나 설치가 됐나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약 한 10%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좀 설치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한 내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이 징수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가 이제 전기차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전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근데 올해 파주를 방문하셔서 저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SNS에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중단하시겠다 그런 표현을 올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올리셨는지 좀 제가 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기차 보고 지구 환경을 생각할 때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우선 초고압 전기가 우선 들어와야 되고 충전이 가능하려면 그걸 설치하는데 그 파주에 갔을 때 29,000볼트짜리가 좀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급속 충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좀 화재 위험에 대한 완전히 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좀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정부에 국회에 이거를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도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조례에 이 반영을 하면 좀 예외 인정을 할 수 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거 하는 게 시급하지 이거를 지금 10%밖에 진행된 거를 더 가속화해서 빨리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판단을 왜 좀 더 일찍 해주셔서 그런 건의안을 내지 않으실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올해 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산이 377억 정도가 있어요. 전액 불용이 돼서 그렇게 못하셨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현재가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지금 하고 계시는 기간이시죠.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가 또 점점 또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재유예하고 유예하고 현재 뭐 관련 법이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을 지켜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학교 네.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학부모들도 계실 거고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고 출입을 할 수 있을 뭐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들이 들어와서 충전을 할 때 그것도 화재의 염려 때문에 현재 충전소가 작동이 안 되고 있나요? 충전소는 작동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죠. 하는데 화재가 있었던 이후로 그 옆에 차들을 좀 덜 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화재의 안전에 대해서 이거를 예방하시려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출입을 금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데 24년 기준에 총계 물량 금액, 드라이비트 개선 완료, 미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만 보는 현재 어느 학교, 뭐 어느 뭐 초, 중, 고, 유치원에 뭐 시군하고 어디에 드라이브가 시공이 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 세부 내역을 글쎄요. 이게 세부 내역이 없이 전체가 나올 수는 없는 그렇겠죠. 자료일 텐데. 근데 왜 자료를 예, 읽으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또 의원, 의회 제 생각으로는 이러면 또 다른 숨길 게 있지 않나. 문제가 되면은 뭐 학교 이름을 갖추더라도 시군구까지 나와서 어느 학교가 드라이브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 개선이 됐고 안 됐다. 그게 명확한 자료인 것 같아요, 예. 교육감님. 그래서 최근 3년간 드라이브트 개선 사업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은 좀 예산이 늘어났어요. 77억 배전이 됐는데 이게 아마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미개선이 58% 이상 대상 물량에서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은 줄어요. 내년에 좀 늘었고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아마 이 점은 예를 들면 노후돼 가지고 뭐 학교 공간 구조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드라이비트 사업만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있고 해서 근데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요 자료만 보고는 학교 뭐 재구조 하나 뭐 그런 뭐 시설 사업이 네. 여기에 편성 안 돼서 네. 예산이 적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